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제20대 대선의 전국 사전투표율은 36.93%로 역대 사전투표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유권자들이 이미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는데요. 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 대상의 일부 사전투표 현장에서는 부실 관리 문제가 드러나 논란입니다. 이정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인천 지역 최종 사전투표율은 34%입니다. 지난 19대 대선보다 9.7%포인트 올랐습니다. 또 전국 단위 선거에서 사전투표가 처음 도입된 지난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입니다. 반면 경기도는 33.7%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다만 투표소가 광역동 체제 이전 기준인 36개로 다시 늘어난 부천은 34.8%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0개 투표소로 축소해 운영했던 지난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15%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투표율은 상승한 반면 논란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일반 유권자 분리가 원활하지 않았고 확진자 별도 투표함이 마련돼 있지 않아 선거 사무원이 종이봉투나 상자에 투표용지를 수거하는 등 미흡한 관리가 문제가 된 겁니다. 책임론이 불거진 가운데 선관위는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많은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동선은 이제 분리해서 운영을 할 것이고요. 확진자들이 직접 투표함에 집어넣는 부분으로 이렇게. 하지만 사전투표 부실 관리에서 빚어진 혼선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의 강한 질타를 받고 있어 선거 이후에도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7일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에서 둔기를 든 한 남성에게 피습을 당했습니다. 당시 송 대표는 선거운동 중이었는데요. 한 남성이 갑자기 송영길 대표에게 다가가 망치를 휘둘렀습니다. 공격을 받은 송 대표는 곧장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의료진으로부터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해들었다며 송 대표의 몸 상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가해 남성은 현장에서 경찰에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 사전투표율이 전국 사전투표율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보면 지난 4일과 5일 이틀 실시된 경기도 사전투표율은 33.7%로 전국 사전투표율 36.93%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북부 5개 시군 중 가장 높은 곳은 연천군으로 36.43%를 보였고 포천시가 35.15%, 동두천시 34.35%, 양주시 32.72% 순이었습니다. 사전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의정부시로 31.62%로 집계됐는데요. 의정부시의 사전투표율은 경기도 전체 평균보다 약 2%가량 낮았습니다. 다가오는 수요일은 유권자들의 축제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12명의 후보들은 전국 곳곳에서 막바지 선거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후보자를 향한 유권자들의 바람을 들어봤습니다. 여론은 지금 서경 기자입니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여야 후보들의 정쟁이 더욱 가열되는 양상입니다. 지역의 현안 사업을 놓고 부딪히기도 하고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는데요. 먼저 후보자들의 논쟁을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대선 진행 과정에서도 이념 갈등, 대립, 적대의식 정말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좀 통합의 정치를 하고 시민들을 포용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헐뜯고 닳고 과연 이래가지고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냥 나쁜 것만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런 거 정말 싫어요. 국민들이 마음 졸이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길로다가 정치하는 지도자라고 할까요? 오를지 또 내릴지 점점 더 예측이 어려워진 부동산 시장도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부동산 문제 같은 거 이런 거죠. 야당하고 여당하고 가리지 말고 뽑아가지고 운영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너무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사는 가고 싶은데 이게 또 집값이 안정이 안 될까 봐 지금 최고 칠까 봐. 하여튼 대통령 이번 새로 되시면 이제 집값도 물론 안정시켜주면 좋지만
학부모 유권자들은 교육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바뀌고 또 바뀌는 입시 정책도, 정형화된 교육 과정도 모두 걱정입니다. 캐나다나 스위스는 이렇게 좀 그런 쪽으로 복지가 잘 되는 나라로 이민 가고 싶다는 가진 게 많으면 그런 쪽으로 좀 사회에서 소외된 분들 많이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문화적으로 콘텐츠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런 콘텐츠를 많이 개발해서 아이들도 다양하게 어른이 될 수 있게 성장할 수 있게 돕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간절한 소망이 잘 전달되길 바라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유권자들.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차기 대통령은 누가 될지 오는 9일 유권자들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만 1,106명 발생해 전일보다 15,000여 명이 감소했지만 주말 검사 건수 감소를 감안하면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136만 5천여 명으로 경기도 전체 인구의 10%에 근접합니다. 시군별로는 고양시와 수원 등 2곳이 4,000명대를 기록했고 부천시 등 3곳은 3,000명대, 김포시 등 5곳은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재택치료자는 31만 1,963명으로 전날과 비교해 6,521명이 늘었고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54.3%로 전날보다 1.4%포인트 높아졌습니다. 7일 0시 기준 인천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5,324명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도 11명 늘었습니다. 인천 지역의 코로나19 관련 누적 사망자 수는 522명입니다. 인천 지역의 재택치료자 수는 12만 2,872명인데요. 감염병 전담병상 가동률은 44.4%, 중증 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56.9%입니다.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본격적인 방역 완화를 예고했습니다. 네, 가톨릭의대 백순영 명예교수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코로나19 확진자가 지금 연일 20만 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최근에 이 오미크론 유행의 특징은 주말 효과도 그다지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고 또 주로 월, 화요일까지는 일정 수를 유지하다가 수요일부터 다시 급증하는 이런 경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약 25만 명 정도가 발생했는데 지난주에는 16만 명에서 17만 명, 2주 전에는 9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로 지금 급증 추세는 약간 둔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증가세 자체는 유지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한두 주 더 올라간다면은 30만 명대에서 정점을 찍고 아마 3월 말경부터는 감소 추세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확진자와 사망자가 최다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 패스 시행이 일단 중단이 됐습니다. 자, 여러 가지로 논란이 많았던 이 방역 패스 왜 하필 지금 풀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예, 이 방역 패스를 시행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예방접종률을 높이는 것인데 지금 우리 인구의 86.5%가 2차 접종을 마친 상태에서는 이것은 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미접종자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효과인데요. 밀접접촉자의 자가격리 의무가 거의 없어지고 또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이 또한 방역 패스의 의미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는 자발적으로 사람과의 접촉을 자제함으로써 오미크론 감염을 막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정부는 다음 거리두기 때부터 방역을 본격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역 당국이 식당, 카페 등 11개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10시에서부터 11시로 완화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사회적인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서 오미크론의 유행의 정점이 점점 높아지고 기간도 더 길어지는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이 유행의 정점이 언제이고 어느 정도이냐를 모른다는 불확실성에 있습니다.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서게 되면은 우리 의료체제가 감당할 만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가 확실해지고 또 대응의 목표도 분명해져서 방역 완화도 순차적으로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선대책이 필요한 시기인데요. 이 선대책으로서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재택치료 중 코로나 이외의 질환으로 대면 진료를 할 수 있는, 즉
소아과, 산부인과 등의 의료체제 마련이 시급하고요. 병상 대기가 생기지 않게 하는 추가 병상 확보와 의료진의 부족을 대비한 BCP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방역 완화의 효과나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저희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백순영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서울 주민들의 인천 지역 아파트 거래가 최근 5년 사이에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 거래량을 기록했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서울 지역 주민들의 인천 아파트 거래량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6년 서울 지역 주민들의 인천 아파트 거래량은 3,800여 건.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줄던 거래량은 2020년 5,400여 건까지 늘더니 지난해에는 5,900여 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격하게 치솟고 대출도 막히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인천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서울 거주자가 가장 많이 매입한 지역은 부평구입니다. 이어 서구와 계양구가 각각 1,000건 이상 매매됐습니다. 실거주자들이 이제 인근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탈서울 현상이 많이 일어났고요. 거기에 이제 인천 지역 같은 경우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중위권 가격과 비슷한 수준의 지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서울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인천 지역으로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매가 늘자 인천 지역 아파트 가격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해 인천 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3억 1,5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올해 1월에는 4억 5,294만 원으로 1년 새 43.8% 수준인 1억 3,700여만 원이 올랐습니다. 부평의 한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는 지난해 1월 2억 5,700만 원에 거래됐지만 올해 1월에는 3억 9천만 원에 매매됐습니다. 계양 지역도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가 2억 7,900만 원에서 4억 500만 원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투자 수요와 그리고 실거주 수요가 많이 맞물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 집가 상승률만 따졌을 때는 거의 43% 이상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인천 내부에 있었던 수요보다는 외지에서 온 수요가 가격을 많이 받쳐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난해 크게 증가한 서울 주민들의 인천 아파트 거래. 올해 다시 얼어붙은 인천 매매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의 공공배달 앱이죠. 배달특급이 누적거래액 1,3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배달특급은 지난달 누적거래액 1,200억 원을 넘어선 이후 한 달 만에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한 건데요. 지금까지의 회원수는 71만여 명, 또 가맹점은 4만 9천여 개를 유치했습니다. 경기도 주식회사는 올해 배달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커머스 영역으로의 진출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2 부천FC가 지난 5일 리그 3라운드 경기에서 김포FC를 꺾고 승점 7점으로 리그 선두에 올랐습니다. 부천FC는 전반전을 0대0으로 마친 뒤 후반 52분에 나온 미드필더 오재혁의 선취골을 경기 끝까지 지키며 리그 두 번째 승리를 챙겼습니다. 2라운드까지 2연승으로 돌풍을 일으키며 선두에 올랐던 김포FC는 시즌 첫 패배를 당하며 K리그2 4위로 내려왔는데요. 한편 K리그1 3라운드까지 2승 1무로 리그 2위에 올랐던 인천 유나이티드는 지난 5일 4라운드 경기에서 포항 스틸러스에 1대0으로 아깝게 지면서 리그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